로또 청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지역들 위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반갑습니다. 이번 시간에는 도시를 새롭게 공간혁신구역 선도사업 후보지 16곳 선정이라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를 가지고 왔고요. 1기 신도시도 그렇고 이제 선도사업이 되게 유행 같아요. 학창 시절에 선도부 형님들 되게 무서워했어요. 일단 내용은 최종 선정이 아니고 제목처럼 후보지 선정이기 때문에 말 그대로 후보지로서만 생각하는 게 맞는 것 같고요. 우리는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고 시사하는 바가 무엇인지, 그리고 투자의 관점에서는 어떤 걸 좀 봐야 될지, 이런 것들을 한번 이야기해 보겠습니다. 해당 내용은 올해 8월 7일부터 이제 국토계획법에 개정되는 사항에 포함되는 내용 중에 일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 내용을 알기 위해서는 공간혁신구역이라는 게 무엇인지부터 좀 이해를 할 필요가 있어요. 뭐 도시혁신구역, 복합용도구역, 도시군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뭐 이렇게 세 가지로 나와 있는데요. 하나씩 짚어보면 이제 도시혁신구역이라는 거는 어떤 건축물의 허용 용도랑 건폐율 그리고 용적률의 규제에서 이제 벗어나서 어떤 제약들을 해제해 줌으로써 혁신적인 개발을 가능하게 한다라는 개념으로 보시면 되고요. 이제 복합용도구역은 기존의 용도 지역을 변경하진 않고 다른 용도를 허용을 해주는 그런 개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주거 지역에 상업시설을 설치한다거나 공업 지역에 주거시설 아니면 뭐 상업시설 이런 것들을 들여옴으로써 도시의 변화를 도모한다, 그런 구역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제 도시계획시설 입체복합구역, 이 발음도 되게 어려운데 이건 이제 터미널이나 뭐 철도 이런 것들의 기반 시설이 있잖아요. 이제 그런 곳들의 복합 개발을 하기 위해서 용도 지역이라던가 어떤 건축 규제를 완화하는 지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서 뭐 무슨 역이 있다 이런 데 같은 경우에는 입지 조건은 굉장히 교통적으로 좋은데 용적률이라던가 뭐 건폐율 이런 것들로 인해서 평면적으로 건물을 짓는 경우가 많죠. 결국은 이제 좋은 땅을 좋게 쓰자, 이런 방향성을 가진 구역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제 뭐 요런 내용들에서 좀 자유롭게 해주겠다라는 내용인데, 뭐 주택법의 일부, 뭐 주차장법, 뭐 문화예술진흥법 이런 것들이 있죠. 이제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제 개인적으로 좀 중요하다라고 생각되는 부분은 이 공간 혁신구역으로 지정된다라는 거를 기본 계획의 변경으로 본다라는 내용이 있어요. 이 기본 계획이라는 게 사실 재개발, 재건축 이런 정비 사업과 굉장히 밀접한 관련이 있는 사항이기 때문에 정비 사업에도 어떤 영향을 끼칠 수 있다라는 게 좀 어느 정도 예상이 되고요. 지속적으로 이제 정부에서는 주택 공급의 활성화를 외치고 있죠. 그렇기 때문에 내년 상반기에 어떤 최종 선정을 한다라고 하는데, 이 계획이 이제 시행이 될 때 즈음에는 어떤 정비 사업과 관련된 호재도 함께 나오게 되면서 좀 물타기가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기도 하네요. 특히 이제 서울 같은 경우에는 이제 청량리라던가 뭐 양재역 이런 지역들이 포함이 되어 있어서 관련된 지역을 유의 깊게 볼 필요도 있을 것 같네요. 이제 후보지로 선정이 된 지역이 이렇게 총 16곳인데 1차, 2차에 걸쳐서 이제 추려낸 지역이죠. 잘 보면 역 주변이나 어떤 시청 부지, 뭐 군유지 아니면 대학교 이런 지역이 선정이 됐는데, LH 입장에서 이제 부지를 매입하는 방식으로 진행을 할 거기 때문에 이런 곳이 아니면 사실 이해관계도 좀 많이 복잡하고 매매 가격의 협의 등이 좀 쉽지 않기 때문에 이런 지역들 위주로 선정이 되지 않았나 싶기도 하고요. 양산시에 있는 부산대학교 양산 캠퍼스 같은 경우에도 LH하고 어떤 매입 가격에 대한 갈등도 꽤 깊었던 내용이 있죠. 이제 보도자료의 맨 마지막에는 요 내용이 있는데, 뭐 후보지로 선정된 것은 공간 혁신구역 지정에 첫 발을 내딛었다는 의미가 있다. 뭐 달 탐사도 아니고 사실 크게 의미가 있지는 않은 것 같은데, 지정의 첫 발이라는 얘기죠. 사업 시행의 첫 발은 아닌 거죠. 예. 다음에도 보면 앞으로의 절차를 차질 없이 진행할 수 있도록 지원하겠다라는 얘기가 있는데, 뭐 지원은 할 수 있겠지만 잘 될지 안 될지에 대한 책임은 또 다른 곳에 있다라는 의미로도 좀 받아들여지기도 하고요. 그래서 이걸 어떻게 바라보는 게 좋을까라는 생각을 해보면, 첫 번째로 일단 장점이죠. 로또 청약의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라는 이야기를 할 수 있는데, 개인적으로는 좀 청약 제도를 좋게 생각하진 않아요. 근데 이제 일단 이런 땅은 LH가 시세보다 당연히 좀 훨씬 저렴하게 사겠죠. 그렇기 때문에 원가 자체가 시행에 대한 원가 자체가 굉장히 낮아질 거고, 입지 자체가 굉장히 깡패인 지역이 많습니다.
GTX라든가 기본적으로 역세권 바로 인근 뭐 터미널 이런 지역들로 입지가 선정이 됐기 때문에 입지가 굉장히 깡패죠. 이게 뭐 사업이 시행된다면 인근 지역 아파트의 시세들은 다른 지역보다 굉장히 높을 건데 원가는 낮다 보니까 어떤 로또 청약 이런 게 나올 수가 있을 것으로 좀 보여지고요. 특히나 이제 앞에서 설명드렸던 어떤 법적인 제한 사항들을 좀 해제해 준다면 객관적으로 이 지어지는 건물 자체의 사업성이 굉장히 높아지는 효과가 있겠죠. 뭐 주차 대수라든가 공개 공지 확보 이런 것들을 좀 많이 완화해 주기 때문에 사업성이 굉장히 높은 어떤 결과물이 나올 것 같기도 하고요. 그리고 요즘에는 이제 LH가 짓더라도 민간 건설사랑 콜라보로 해서 괜찮은 아파트를 짓는 경우도 있기 때문에 분양가가 일반 민간 분양보단 당연히 저렴하게 나올 것이고 장래에는 좀 괜찮은 청약 물건으로서 투자 가치가 있지 않아질까 이런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고요. 반면에 이제 두 번째로는 이게 얼마나 걸릴까 실현 가능성에 대한 생각을 해볼 필요가 있어요. 내년 상반기에 첫 구역 지정을 한다고 했는데 일단 최종 구역 지정 단계에서 이제 기본 계획이 변경되는 것으로 본다고 되어 있죠. 어떤 구역 지정이 된다면 인근에 정비 사업이 진행되고 있는 지역이 있을 수도 있는데 법적인 제한 사항을 해제해주고 어떤 이런 사항들에 대해서 형평성의 문제를 걸고 넘어질 수 있는 상황이 있을 것이고 어떤 여러 가지 이해관계에 따라서 문제 제기를 할 수도 있는 그런 여지도 있을 것 같아요. 우리는 용적률 이 정도밖에 안 해줬고 주차대수 제한 때문에 이렇게 짓는데 이런 것들은 좀 너무 불공평하다 뭐 이런 이야기도 나올 수가 있을 거고 역세권 활성화나 역세권 시프트 이런 것들이 사업성이 좋다라고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는 결국 용적률 인센티브 같은 것들의 메리트가 분명히 있는 건데 이런 것들도 그런 메리트를 준다라는 관점에서 봤을 때는 어떤 형평성의 문제를 분명히 해결해야 되는 요소도 있다라는 생각이 드네요.